안녕하세요, 빈둥이 아빠입니다. 러닝 이코노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제적으로 달리기 또는 효율적으로 달리기,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영상을 찾아보고 했는데 딱히 어떠한 요소가 러닝 이코노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딱 부러지는 건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러닝 이코노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효율성, 최적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적은 에너지로 많은 거리를 가는 게 효율적인 거고,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내 움직임이 어느 한 부분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게 최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만 보면 당연히 그러면 천천히 뛰면은 멀리 가잖아요. 반대로 너무 빨리 뛰면 금방 지쳐서 멀리 못 가고. 하지만 저희는 어떠한 거리를 두고 10km, 하프, 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거리에 맞게끔 제일 빨리 도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효율만 따지면 무작정 천천히 가는 게 최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처럼 대회 목적에서 PB를 세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승점에 골이 냈을 때 에너지가 남아있어도 안 되고, 그건 너무 느리게 떴다는 거고, 에너지가 딱 N골일 때 골인을 딱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닌가. 너무 빨리 떠버리면 중간에 이제 퍼지면서 기록이 너무 안 좋아질 거고요. 러닝 이코노미는 자기의 그 능력에 맞는 주행, 러닝 속도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 때 내가 완주할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나눠서 N골 될 때 정확히 골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스주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합 때 나에게 가장 경제적인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움직임 최적화. 움직임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달리면서 이런 동작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제 에너지가 누수되는 거, 손실되는 게 없는 게 최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임 최적화에는 총 3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근육의 균형,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근육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한 근육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나머지 반대편 근육은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약해져 있는 근육은 힘을 못 써요. 힘이 약하고, 반대로 경직되어 있는 근육은 잘, 힘도 약하지만 잘 늘어나지도 않고 뻣뻣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움직임이 안 나온다는 걸 예를 들면 뻣뻣해서 유연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달릴 때 무릎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햄스트링이 좀 뻣뻣하다, 이러면 당연히 햄스트링이 뻣뻣하니까 잘 안 늘어나겠죠. 아니면 무릎을 들기 위해서는 대퇴식근이나 힙 굴곡근들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요. 그럼 많이 못 들겠죠. 이렇듯 근육의 불균형이 오면 움직임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두 번째로는 근신경계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총 3가지가 또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길이 정력 관계라고 해서 근육의 길이가 최적화일 때, 최적화된 근육의 길이일 때 힘을 제일 잘 쓴다. 근육이 너무 짧거나 너무 늘어나면 근력이 떨어진다. 그거고, 두 번째는 힘 속도 관계라고 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근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속도가 낮으면 근력은 높아요. 반비례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포스커플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짝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절, 특히 이 팔을 움직일 때, 팔을 한번 이렇게 들고 내릴 때는요, 여러 개의 근육이 동원이 돼요. 단지 이 어깨 근육, 삼각근만 쓰이는 게 아니고 등 뒤에 있는 승모근이나 아니면 능형근 또는 날개뼈 안쪽에 붙는 정거근, 이러한 여러 개의 근육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건데, 이럴 때 이런 근육들의 조화가 중요해요. 하나의 관절이 움직일 때 거기 동원되는 여러 개의 근육들의 조화로운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 이 3개가 바로 근신경계 효율성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알트로키네맥틱이라고 해서 관절의 움직임인데요.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랑 뼈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관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관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관절낭 있고, 윤활액도 있고, 윤활막도 있고, 뭐 인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뼈랑 뼈랑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총 5개 움직임을 하거든요. 서로 굴러다니고, 보세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면 이 팔뼈 있죠, 팔뼈. 이 팔뼈가 이 날개뼈에 있는 오목한 데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자리에서 회전. 안 그러면 이게 제자리에서 회전하면 어깨가 빠지겠죠. 또 관절에서의 그 움직임들, 롤링, 뭐 미끄러진 글라이딩, 스핀, 또는 뭐 벌어지는 거, 디스트랙션, 또는 이렇게 팔을 올리면 공간이 좀 좁아져요. 이렇게 압박, 컴프레션, 이렇게 관절 내에서 5개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부족한 경우 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발목 가동성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쪼그리 앉기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발목에서의 그 테일러스라고 해서 거골이라는 뼈가 쪼그리 앉을 때 뒤로 글라이딩이 돼야 되는데 그 글라이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움직임을 막아서 쪼그리 앉기가 안 돼요. 또는 부상을 당해서 그 관절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 관절이 좀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캡슐라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또는 뭐 도수 치료를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간은 신체적인 구조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균형 또는 불균형, 근육경계 효율성, 이런 게 다 달라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들이 많고, 이런 거는 충분히 교정 운동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데, 선천적인 부분, 즉 뼈의 모양이나 아니면 뼈가 각도, 관절 이루고 있는 각도, 이런 게 다 분명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천적인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자세 같은 것도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한 자세로 뛰어야 된다, 이게 러닝 이코노미에 중요하다, 이 자세가 맞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자세가 훨씬 더 불편하고 더 불필요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서 통증까지 유발할 수도 있고, 에너지도 더 빨리 써서 반대로 러닝 이코노미가 떨어지기도 해요. 이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 고관절에서 이 대퇴골이라고 허벅지뼈 있죠. 허벅지뼈의 대가리, 헤드 부분이 고관절 소켓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헤드의 각도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각도가 좁은 사람 있고 큰 사람 있고. 그러면 각도가 작은 사람은 보세요, 이렇게 고관절의 뼈가 각도가 이렇게 됐다는, 헤드가 이게 헤드예요. 헤드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작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관절 각도가 작은 사람은 어때요? 그만큼 다리가 안으로 무너질 확률이 훨씬 커요. 두 번째는 이 고관절 대퇴골두가 여기서 정면을 보고 있냐, 안으로 좀 말려 있냐, 뒤로 좀 있냐, 이렇게 뭐 안테 버전, 레트로 버전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고관절 골두가 좀 뒤로 밀려 있으면 발끝이 돌아가 있는 거고, 골두가 좀 안으로 말려 있으면 발끝이 안으로 모여 있는 거야.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오자나 팔자나 그런 걸음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일자로 뛰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은 타고난 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움직임이고 통증도 없어요.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한 자세로 뛰어야 되고, 그게 러닝 이코노미가 좋은 거고. 그렇다면 엘리트 선수들은 동작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엘리트 선수들 동작 다 똑같나요? 다 달라요. 마라톤 선수들마다도 뭐 요번에 보니까 미드풋이랑 포어풋이 약 30% 정도 되고 힐풋이 거의 60-70%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달리기 동작 다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상체 기울기, 팔 각도, 케이던스, 아니면 이게 다리 높이 드는 거, 아니면 한번 스윙할 때 그 거리, 그런 게 다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 특성을 무시하고 그냥 획일적인 자세로만 떠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뭐냐면,
운동을 처음 배우는 분, 이런 분들은 자기 인체의 특성 아니면 본인에 맞는 최적화된 움직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달리기를 배우는 게 맞는데, 그래서 달리면서 조금 자세가 불편하거나 부상이 좀 있다 이러면 그거는 오버페이스일 수도 있고, 또는 나에게는 조금 안 맞는 러닝 자세일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은 스스로 뇌에서 판단하고 자기한테 맞는 자세를 찾아가요. 왜냐? 뇌는 통증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달 수 있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거든요. 걷는 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 내가 오른발 걷고 왼발 걷고 뒤꿈치 닿고 앞꿈치 발가락 띄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걷는 게 진짜로 인간의 뇌가 세팅해 놓은 반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나오는 움직임인데, 이 러닝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사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자세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내 뇌에서 최적화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그동안 운동을 러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자세를 바꾸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운동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징크스 오고 그러면 자세도 한번 바꿔보고 한다고. 그러다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그런 움직임에 쓰여지는 동원, 근육에 동원되는 패턴, 근육의 힘의 조절 이런 게 다 달랐기 때문에 그게 쉽게 적응되기가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러닝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라면 지금 자세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최적화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굳이 바꾸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운동을 처음 러닝을 하는 분들은 아예 전혀 모르니까 한번 자세나 이런 거를 한번 배워보시고 여기서 조금씩 자기 신체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막 집착해가지고 뭐 다리 몇 도 들고 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편안한 게 되게 중요하고, 완전 뭐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자세로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런닝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적당한 페이스와 후천적으로 생긴 뭐 불균형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뛰시면 되고,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근력이 좀 떨어지고 가동 범위가 떨어지고 그렇다, 그런 거 이제 교정 운동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런닝 이코노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주말에 일본 갔다 와서 어제는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 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런닝을 했는데 빨리 영상 편집해서 오사카에서 달렸던 거 하나 편집해서 올리고 오늘 뛴 것도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겠어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파이팅!